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모델링 부분에서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에 이어가지고 이제 자유진동에서 감쇄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여러분들 출석 체크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 나오고 자기 얼굴 나오고 지금 이 화면이 보이게끔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어, 그 비감쇄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갖다가 좀 해본 다음에 이야기를 갖다가 해보죠. 우선은 우리가 자유진동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모델링을 갖다 했었죠. 그리고 이 자유진동 시스템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감쇄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는 비감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선은 자유진동 시스템의 모델 과정을 갖다가 좀 보면은 용수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녀석을 적당히 우리가 힘을 주어서 앞으로 델타 Y만큼 당깁니다. 이렇게 당긴 거나 아니면 운동을 갖다가 하는 와중에 델타 Y만큼 늘어난 거나 똑같은 상황이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걸 당겼다라면은 델타 Y만큼 늘어났었을 때 속도가 0일 거고요. 당겨놓고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 움직이는 상황이었었다라면은 요때의 속도가 뭐 v0든지 뭐 v든지 뭐 얼마 나오겠죠.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후크의 법칙을 써서 생각해 보면은 얘가 여기 왔었을 때 작용을 하는 힘이 우선은 탄성력이 있겠죠. 뭐 복원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게 길이에 비례하죠. 그럼 여기 우리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각을 갖다 해야지 되니까 0일 때는 얘가 가만히 운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탄성력이고 복원력이고 뭐 작용을 안 하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늘었으면은 여기 위치가 그 당시에 y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ky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갖다가 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댐핑 텀이 있다고 했죠. 감쇄력이요. 이거는 우리가 속도의 비례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F2가 CY 프라임. 그리고 운동을 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힘이요. 즉 F는 MA에 해당하는 뉴턴 제 법칙에 의해서 MY2 프라임이 있는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가 갖게 되는 즉 요 위치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존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힘입니다. 그 힘은 이제 F는 MA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힘들의 합은 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 그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F는 MA랑 그러니까 F랑 F1, F2를 갖다 다 더하면은 0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쓰면 우리가 my2 프라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이런 상태가 우리가 자유진동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기에 외력이 작용을 한다라면은 이 힘들의 합을 갖다가 하고 나서 이 0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겠죠. 아니면 함수가 들어가든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시스템에서 이제 C 부분이 0이 되는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즉 감쇄력이 0인 녀석, 즉 감쇄하지 않아요. 그럼 얘가 힘을 줄여주는 부분이 없으니까 영구 운동을 하겠죠. 자, 그걸 갖다 우리가 비감쇄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해서 식으로 써보면은 아까 가운데 댐핑 텀이 없어지게 될 테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my2 프라임 플러스 ky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에 대한 해를 갖다가 좀 구해 보면은 자 y 이퀄 익스펜설 람다 t를 갖다 집어 넣어서 특성 방정식을 찾아보면 얘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계산을 하면은 람다는 복소수 형태로 나오고요. 이게 그럼 이제 우리가 y의 형태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 오메가 제로 t 있고 오메가 제로는 루트 n분의 k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오메가 제로에 의해 가지고 주파수와 고유 주파수와 주기가 결정이 되는데 얘는 뭐 합성 관계까지 고려해 가지고 계산을 갖다가 해 보면은 고유 주파수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수철을 가지고서 조금 전에 했었던 비감재 시스템, 즉 조화 진동을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해보고 그 모델의 초계값까지 다 주어져 있었을 때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갖다가 보는 거였었죠. 그래서 자, 얘가 무게가 질량이 아니라 무게라고 그랬습니다. 무게가 4.9kg. 이게 질량을 구하려면 이거를 중력 가속도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야 질량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매달았더니 2.45m가 늘어났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녀석이 가지는 주파수랑 고유 주파수와 주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요거의 방정식 즉 모델은 어떻게 되겠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중력은 9.8m/s인데 용수철 시스템 모델을 갖다가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구한 걸 가지고서 계산을 해서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쇠공의 주기랑 주파수를 갖다 우리가 구해 봤었는데요. 후쿠의 법칙 때문에 일단 얘가 2.45m가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무게가 중력 가속도까지 포함된 힘이죠. 당기고 있는 힘이니까 4.9인 W는 2.45 곱하기 탄성 계수랑 같아야지 되고요. 따라서 K는 지금처럼 계산이 돼서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질량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질량을 갖다 구해 보면은 M은 G분의 W니까 계산을 하면 0.5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모델은, 방정식의 모델은 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 우리가 풀어보면은 이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계산하면은, 정리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요게 모델 방정식이요. 모델 방정식이고 요거는 그 모델의 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기랑 주파수를 구할 수 있었고요. 자, 요 상태 내에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 녀석을 이제 당겼어요. 2.45m. 자, 그러면은 초기 조건이 바뀌죠. 당겨 놓고서 이제 운동을 갖다 볼 건데 초기 조건으로서 그럼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2.45 시작할 때 당기고 잡고 있는 상태니까 y 프라임은 0이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의 미분 방정식 모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기 조건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써질 겁니다. 계산을 갖다가 일단 하라는 이야기는 yt를 구하라는 이야기니까, 자, yt가 아까 우리가 해볼 때 여기까지는 구해졌어요. 자, a랑 b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t에다가 0을 넣었을 때 y랑 y 프라임이 각각 마이너스 2.45 그 다음에 0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얘가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질문, 만약에요, 지금 이거는 여기까지 잡아 당긴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에 문제를 살짝 바꿔서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여기요, 그냥 용수철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 안 그려져서, 자, 용수철이 이렇게 있었을 때요, 요 상태에다가 용수철을 탁 달아요. 그리고서 여기서 용수철을 그냥 손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용수철 모델링 할 때는 여기서 놓지를 않고요, 이거를 잘 당겨 가지고 용수철이 여기까지 와서 멈추는 걸 확인을 하고 그대로 놓은 거였었죠. 근데 이번에는 얘를 여기서 그냥 놔요. 그러면은 용수철이 매달려 있었을 때 평형인 곳을 갖다 우리가 0이라고 하고요, 중심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2.45죠. 아까 문제를 보면
따라서 이때는 초기 조건이요. 이 초기 조건이 플러스 2.45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손으로 잡고 있었으니까 얘는 0이겠네요.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던졌어요. 속도를 갖다가 뭐 한 10 정도로 10m/s 이렇게 던졌으면은 다른 거는 똑같고 이쪽이 1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속도가 10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쪽으로 10N의 힘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던졌습니다. 10N이요. 자, 그러면은 초기 조건이 어떻게 바뀔까요? 요거는 똑같을 텐데 요게 바뀌겠죠. 그쵸? 자, 이때 여기 10N의 힘으로 던지면 이 녀석의 속도가 얼마일까? 그것만 알아내면 될 겁니다. 어떻게 알아내면 될까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10N이잖아요. 여기 갈 때 10N에 해당하는 힘을 가지려면은 위에서부터 위로 얘를 갖다 쭉 밀어 올려요.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갔었을 때 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를 쭉 잡아당깁니다. 용수철을. 그러면 탄성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N만큼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얘를 위로 쭉 밀어 올려서 그 밀어 올릴 때 들어가는 힘이 10N이면은 여기서 손을 놓으면은 쭉 내려가다가 여기쯤에서 10N의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을 하면은 속도를 갖다 계산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요 위치에서. 혹은 진폭도 알아낼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한 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우리가 동일한 시스템으로서 진자 운동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m이 질량입니다. 무게로 줘도 비슷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질량 m이고 길이가 l일 때 중력 가속도는 g. 그러면 밑으로 당기는 힘은 mg가 되겠죠. 만약에 주어져 있는 문제가 질량 m이 아니라 뭐 무게 k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밑으로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k라는 거죠. 질량은 그러면은 g로 나눠줘야지 나오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질량과 무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추의 무게로 인해 가지고 추의 운동이 진행되는 그 복원력은 곡선의 운동 곡선이요. 운동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복원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으니까요. 복원력은 mg sin 세타일 겁니다. 이때 이 mg sin 세타는 나중에 방정식을 갖다 우리가 쓸 때 선형 방정식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sin 세타를 선형화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mg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이 복원력은 각가속도와 평형입니다. 그래서 mg 세타 ml 세타 2 프라임 플러스 mg 사인 세타는 0 이런 식을 알 수 있고요. 선형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녀석은 이 방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은 m이 공통이니까 빠지고요. 따라서 세타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물에 대한 것까지 하나를 더 했었는데 뭐 그것까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두 개를 갖다 이용을 해서 비감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감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감세 시스템을 갖다가 좀 보죠. 자, 감세 시스템은 원래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자유진동 시스템이요. 이 시스템에서 C값이 0이 아닌 경우를 감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감세력이 작용을 해서 실제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 시스템은 정지합니다. 자, 이걸 풀어보려면은 전부 다 상수계수를 갖고 있으니까 y에 exponential 람다 t를 집어넣어서 특성 방정식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죠. 따라서 근이 세 가지 형태로 나올 겁니다. 서로 다른 실근, 중근, 그리고 허근.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거고요. 복소근이죠.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요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 감세 시스템이 움직이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걸 좀 구분을 해볼 건데요. 우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경우는 판별식을 이용을 하면은 C 제곱이 4mk보다 클 때죠. 자, 근데 이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요. 자,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선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m분의 c죠. m이랑 c가 항상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왜냐하면 m은 질량, c는 감세력, k는 복원력이죠. 전부 다 힘이고 양수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란 이야기네요. 0보다 작다란 이야기죠. 음수예요. 둘이 더하면은 거기에 알파랑 베타를 곱하면은 m분의 k입니다. 이건 양수가 나와야 돼요. 둘이 곱해서 0보다 크고 더해서 0보다 작으려면요. 두 녀석이 부호가 같으면서 더하면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둘 다 음수라야 되죠.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경우에 나오는 알파랑 베타는 항상 음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C1의 익스포넨셜 알파 t, C2의 익스포넨셜 베타 t니까 알파랑 베타가 0보다 작으면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쵸? 이 녀석이 t가 무한대로 가면은 결국은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지하는 거죠. 0에서.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오면은 정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지하는 방법도 좀 다른데요. 처음에 C1과 C2가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처음에 나온 이 값이요. 이 값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은 처음에 최초의 값이, 뭐 꼭 최초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특정한 t에서의 값이, t가 뭐 t0일 때 값이 0보다 큰 경우가 한번 있으면은 이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0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없죠. 어떤 경우든지. 그거는 우리가 식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알파랑 베타가 0보다 작고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랑 상관없이 뭐 식으로 보면은 숫자를 좀 넣어 보면은 우리가 알기가 쉬운데요. 뭐 2에 마이너스 t 이렇게 하고요. 뭐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해봅시다. 요게 y라고 한번 보죠.
이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t에다가 0을 넣으면은 초기값이요. t에다가 0을 넣으면은 음수가 나오겠네요. 처음 시작이 기준점이 있을 때, 자 이렇게 기준점이 있을 때 처음 시작이 밑에 쪽이란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랬을 때 t값이 점점 커질 때 이 y가 양수가 되는 경우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을 해가지고 최대값이 되는 시점을 갖다가 알아보고요. 근데 이 최대값이 되는 시점은 0일 때겠죠. 이거 아마 절대값 쪽에서 보면은 처음 요 위치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알아보면은 얘는 절대로 0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즉 여기서 시작했으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그냥 정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양수 쪽에서 처음 잡아당겨서 실행을 시키면요 쭉 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딱 정지하는 거예요.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냐? 이렇게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 운동을 멈추게 하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쭉 가다가 딱 멈춰요. 왜 여러분들 탄성력이 아주 센 녀석들 있죠? 그 녀석들 용수철을 억지로 힘을 줘서 딱 민 다음에 제 말을 탄성력이나 정확히 제 말을 잘못했죠. 탄성력이 아니라 감쇄력이 아주 센 녀석일 경우에 그 바닥에 뭐 마찰이 아주 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밀어 가지고요. 손을 놓으면 얘가 어거지로 쭉 오다가 그냥 멈춰 버립니다. 평형점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게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일 경우인데 그래서 이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과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버댐핑 텀이에요. 얘는 운동이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아주 안 좋은 경우죠. 중근의 경우는 C제곱 이퀄 4mk인 경우인데 이때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근이 알파라면은 2알파가 마이너스 m분의 c가 돼야지 돼요. 0보다 작은 거니까 알파는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중근이 나오니까 y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돼요. 얘는 이제 아까랑 살짝 달라지겠죠. C2 값에 따라서 얘는 처음에 양수에서부터 출발을 해도요. 조금 지나서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계산을 해보면 되죠. 계산 방법은 자 얘의 초기값이요. 이건 초기값이 얼마겠어요? t에다가 0 넣었을 때가 초기값이니까 초기값이 C1이겠네요. 자, C1이 뭐 생각하기 쉽게 C1이 양수일 때, 그 다음에 C1이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요. 0일 때는 고민해 볼 필요도 없고, 자, C1이나 C1이 양수이거나 음수일 경우 둘로 나눠서 고민을 해보면 되는데요. 자, 이랬을 때 얘를 미분을 하면은 우리가 최대값을 갖다 구할 수 있죠. 최대값이요. 혹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값이 혹은 최소값이 C1이 양수면은 얘가 양수 쪽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서 기준점을 넘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려면은 최소값이 음수인지를 갖다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음수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을 갖다 해보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실근 같은 경우에는 양수에서 시작하면은 0에서 그냥 끝나고요. 음수가 안 돼요. 음수에서 시작하면은 0에서 얘도 양수가 안 되고 끝난다. 근데 중근인 경우에는 그런데 살짝 내려갔다 올라온다. 그러니까 얘 중근인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요.
만약에 양수에서 시작을 하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요. 살짝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끝납니다. 요 내려가는 크기랑 시점은 C2 값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 녀석인 경우를 우리가 보통은 임계감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소근이요. 이거는 C제곱이 4mk보다 작을 때인데요. 얘는 계산하면은 복소수가 나오니까 람다 이퀄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i 뭐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yt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이거는 앞쪽에 있는 이 녀석 때문에 결국은 0으로 수렴을 합니다. 대신 이 뒤에 있는 녀석들 때문에 값이 양수와 음수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움직이는 이 형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시간축, 이쪽이 시간축입니다. 시간축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있겠네요. 자, 일단 여기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서 자, 얘가 과감세, 이게 임계감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감세인 이유가 기준점을 중심으로 처음에 움직였었던 데에서부터 기준점을 통과하지 않고 멈춘다라는 것 때문에 과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임계감세는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멈추는 이렇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쪽에 이걸 좀 지워야 되겠네요. 요 복소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감세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죠. 저감세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동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과제입니다. 이번에는 뭐 출석 과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과제 점수에 들어갈 겁니다. 과제인데요. 자, 과감세는 중앙점이요, 평형점에 해당하는 거죠. y가 0일 때를 지나가지 않는다. 임계감세는 한 번 지나간다. 저감세는 여러 번 반복해서 통과하는 거죠. 통과를 한다 라는 거를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알파와 베타에 대한 조건만 가지고서 뭐 혹은 애초에 저렇게 나오게 된 게 이 조건들 때문이죠. 어쨌든 저희가 직접 우리가 숫자를 넣지 않더라도 과감세 형태로 나오는 녀석은 중앙에 있는 점을 y 콜 0을 통과하지 못하고, 임계감세는 단 한 번만 통과할 것이고 저감세는 반복해서 통과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증명을 여러분들이 A4지에다가 잘 정리를 하셔서요. 아니면 일단은 손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4지에 잘 정리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던 스캔을 하던 해가지고 과제란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과제는 요 강의가 끝나고 들어가서 보시면 과제 부분에 아마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를 하니까 과제가 또 있다는 이야기죠.
이번 시간에 과제가 2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 거 이해되시죠? 과감세, 임계감세, 저감세의 형태가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를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기준으로 출석 체크 사진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첵 사진이에요. 자유진동 시스템에서의 감세 시스템은 지금 이야기한 게 전부 답니다. 실제로 뭐 자유진동 시스템에서 감세, 비감세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식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정도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번엔 제가 시뮬레이션을 갖다 좀 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 뭐 초기 값도 적당히 줬는데 이렇게 모델링을 해봤고 이때 C값이요. 감세력에 해당하는 녀석의 숫자를 좀 바꿔봤습니다. 10, 5, 3, 2, 1, 0.5, 0.2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그리고서 지금 하는 거는 매틀랩을 이용해서 한 건데 매틀랩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래프를 좀 그려봤는데요. 그려봤더니 일단 C가 10일 때 감세력이 10일 때죠. 10일 때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쪽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요. 이쪽은 위치예요. 뭐 쇠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쇠공의 위치, 높이 이 정도로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감세력이 10일 경우에는 감세상수가 10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타났고요. 5일 때는 이렇게 나타나요. 다음에 3일 때 감세력이 좀 큰 경우들이죠. 쇠공을 높이 10에서부터 출발을 시켰는데 얘네들이 어쨌든 0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2일 때는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즉 사실 2가 이 시스템에서 임계값인 거죠. 실제로 C제곱이랑 4mk가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 C가 2일 때죠. 자, 그리고 요것보다 더 작아지면 1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진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용수철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작아지면 이제 진폭도 커지고요. 이렇게 갑니다. 0.2일 때. 자, 여기까지만 딱 보고서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은 사실 재미가 없겠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살짝 궁금한 게 좀 생겼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어떤 거냐면요. 일반적으로 감세력이 크다라는 거는 용수철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힘이 크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마찰력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마찰이 큽니다. 얘 물속에서 할 때랑 공기 중에서 할 때로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큰 건데, 자, 이게 마찰력이든 뭐든지 간에 저항이 큰 경우요. 10일 때 얘가 거의 운동을 멈추는 곳이 어딘지 봤더니요. 이때예요. 이때요. 즉 시간으로 보면은 약
5 정도, 뭐 이게 초던 시간이던 뭐 15초라고 할까요? 15초 정도 흘렀을 때 운동이 멈춰요. 거의 0에 가까워지죠. 그런데 5일 때는 운동이 멈추는 곳이 대충 이쯤입니다. 한 7초? 3일 때는 더 빨라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더 크다라는 것. 방해하는 요소가 더 큰데 C가 클수록. 그런데 왜 운동이 진행되는 시간은 더 커지는 걸까요? 길어진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다른 예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걸로, 자, 여기 이렇게 뭔가가 있고요. 길 위에 물체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거를 이쪽으로 밀어요. 밀면은 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이 밑에 쪽에 있는 요 녀석의 마찰일 텐데요. 마찰력이 크면 클수록 이 물체가 운동하는 시간은 짧아지잖아요. 얼음에서 밀었을 때랑 자갈밭에서 밀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같은 힘으로 밀면은 얼음인 경우가 훨씬 더 오랫동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반대로 작용하죠. 시간이 더 긴데도 그러니까 마찰 혹은 저항하는 힘이 감쇄 상수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더 오래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 과감세일 때는 또 이런데요. 시간이 조금 더 그 감쇄 상수를 갖다 더 낮춰가지고 이럴 때 볼까요? 더 낮추면은 얘가 뭐 진동이 없어지는 시점이 뭐 1일 때는 지금 대충 보면은 이쯤이죠. 좀 약해진 시점. 비교를 갖다가 좀 하기가 약간 힘들긴 하지만은 이 진폭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거 정도로 해가지고 보면은 뭐 한 이쯤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더 낮춰요. 0.5일 때. 이건 뻔히 적어도 얘보다는 훨씬 오래 가겠죠. 0.2일 때는 더 심해요. 아주 많이 갈 겁니다. 요런 상태를 갖다가 보면은 저감쇄일 때는 감쇄 상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운동 시간이 더 깁니다. 그런데 왜 과감쇄일 때는 감쇄 상수가 크면 클수록 더 길까요? 자,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찬가지로 이것도 A4지에다가 잘 써가지고 이거는 A4지에다 쓰려면 좀 귀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게 귀찮으면은 아래 한글 같은 데다가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말로 정리를 해도 되고요. 뭐 수식을 이용을 해도 되고 그 상황을 갖다가 저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글로 이거를 도저히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셔도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글로 표현된 게 있어야지 돼요. 글로 쓰다가 보면 뭐 뉘앙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그림 그리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힘드니까 동영상까지 첨부를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기본적으로 글로 표현된 부분이 있어야지 된다. 글로 표현된 내용은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추가하기 위해서 동영상 같은 걸로 추가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과제가 2개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자유진동 시스템을 일단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이 상황에서 이 감쇄력이 감쇄상수가 존재하는 비감쇄 시스템에다가 외력을 작용을 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강제 진동 시스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지금 현재 2개가 나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현실계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강제 진동 부분을 갖다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강제 진동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된다고 일단 볼 건데요. 꼭 강제 진동에서 작용하는 이 외력이 이런 형태로 작용을 한다라고 항상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형태로 놓고서, 즉 주기운동을 하고 있죠. 외력이 주기운동하는 경우만을 우리가 따지는 이유는, 자, 예를 들어서 이 힘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힘이 이제 시간축입니다. 이 오른쪽이, 이쪽이 시간이에요. 이런 상태일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힘이 이런 식으로 가는 녀석이라고 하죠. 이렇게요.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초기에 힘이 왕창 주어지고 그 다음엔 힘이 안 주어지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라면은 가해진 힘이 계속해서 커질 거기 때문에 진폭이 보나마나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시스템이 언젠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깨진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 때문에 일단은 관심이 없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힘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 지 맘대로 이렇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좀 우리가 그냥 볼 때 불규칙해 보이게 힘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어져 있는 함수 있죠. 힘이 주어지면은 어떤 녀석이든지 기본적으로는 풀이의 급수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풀이의 급수라는 건 여러분이 공업사 2에서 다시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테일러 급수 배웠죠? 테일러 급수라는 게 결국은 어떤 주어져 있는 연속 함수를 다항 함수의 합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테일러 급수는 주어져 있는 연속 함수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다항식이요. 삼각다항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으면은 A1 코사인 t 더하기 B1 사인 t 더하기 A2 코사인 2t 플러스 B2 사인 2t,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걸 갖다 우리가 삼각다항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요 부분이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요거를 갖다 삼각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이 삼각다항식의 합의 꼴이요. 테일러 급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물론 상수항이 있긴 하지만은 A1에 뭐 전체적으로는 x 더하기 A2의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었죠. 변수들은 쭉 있습니다. 개수가 좀 들어가고 해서 모양이 좀 바뀌긴 하겠지만은 전체는 어쨌든 다항함수들의 선형결합입니다. 그걸 우리가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 거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풀이의 급수는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들의 선형결합이에요. 그런 식으로 연속함수가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형태인 녀석을 한 개만 해두면은 결국은 이런 형태들의 합으로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즉 외력이 어떤 함수 ft라고 해보죠. 이 ft라는 이 녀석이 결국은 분해를 하면은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외력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주기성을 가지는 삼각함수의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코사인으로 표현을 한 거는 코사인 더하기 사인은 삼각함수 합성을 이용을 하면은 코사인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왜 사인으로 안 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인으로 해버리고 나면은 t가 0일 때 항상 외력이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좀 피하려고 코사인으로 표현을 갖다 해놨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루는 강제 진동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용수철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진동을 하는 모든 녀석들에 대한 감쇄 시스템이든 비감쇄 시스템, 자유진동에 대한 식에다가 외력에 대한 함수를 갖다가 코사인을 이용한 삼각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식을 좀 분석을 갖다가 해봅시다. 우리가 이 녀석에 대한 외력이 0일 때에 대한 자유진동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YH는 알고 있다고 하죠. 그랬을 때 이제 YP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YP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코사인 오메가 t니까요. 미정계수법을 쓰면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결국은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한 녀석을 방정식에다 집어넣어서 라지 A랑 B를 갖다가 찾아줘야 되겠네요. 자, 집어넣어 봤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얘를 적당히 정리를 갖다가 좀 하면은 요렇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코사인 앞에 있는 텀이요. 요 녀석은 F0가 될 거고요. 요 녀석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얘는 F0고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아래 위에 우리가 뭐 소거법을 쓰던 대입법을 쓰던 어쨌든 계산을 해주면은 A랑 B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뭐 더하고 빼고 지금 해볼 겁니다. 그러려고 우선은 위쪽에 WC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뭐 해서 우리 계산을 갖다 지금 해보는 거죠. 그럼 A는 얘가 나오고요. B는 얘가 나옵니다. 자, 요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좀 몇 가지 고민을 해볼 게 있는데요. 자, 우리 앞쪽에서 보면은요. 고유주파수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고유주파수가 결국은 뭐냐면은 진동하는 시스템 자체가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갖고 있는 주파수였는데 이게 감쇄 시스템일 경우에는 얘네들이 결국 멈춰버리잖아요. 주기성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고유주파수 이야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C0가 0인 상태 내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다. 즉 y2' 플러스 ky 이퀄 0 C가 0일 경우요. 이때 우리가 얘를 풀어보고 나서 주파수가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은 오메가 제로가 얘 같은 경우에 오메가 제로가 루트 n분의 k였을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나중에 요
앞쪽 강의로 가가지고 비감세 시스템이요. 전 시간이죠. 전 시간에 했었던 거를 갖다 보시던지 아니면 오늘 앞쪽에서 복습을 했었던 부분이요. 그 부분을 갖다 다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M 오메가 제로는 K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오메가 제로라는 녀석은 주어져 있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고유 주파수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K에다가 M 오메가 제로 제곱을 갖다 우리가 넣을 수가 있고요. 고유 주파수와 지금 작용하는 외력과의 관계를 나중에 보려고 W 제로를 갖다 집어넣게 된 겁니다. 얘를 집어넣어서 지금 정리를 해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던 식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YT가 뭐 이미 어떤 식으로든지 계산이 되어져 있을 YH 그리고 고유 주파수까지 포함을 하는 오메가 제로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특수에까지 외력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실제로 이 YH에 대한 부분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은 0이 될 겁니다. C가 0이 아니니까 처음에 얘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있었던 녀석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소홀해서 없어지겠죠. 결국 약간 장시간이 흐른다라고 했었을 때 주어져 있는 시스템의 운동의 모양을 결정을 하는 거는 외력일 거고요. 그 외력을 갖다가 시스템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텀은 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장면요.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뒤쪽에서 계속해서 써먹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강제 진동 시스템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모양을 갖다 지금 하나 본 거고요. 자, 그 다음번에 해야지 될 거니 강제 진동 시스템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데요. 비감세 시스템에서의 강제 진동과 감세 시스템에서의 강제 진동으로 나눠서 좀 보도록 하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위해서 사진을 한 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장면이에요. 자, 조금 전에 계산을 했었던 결과인데요. 이때 이제 이 비감세 시스템이라는 녀석일 경우에 해의 모양이 어떻게 되나 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비감세 시스템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방정식이 현재 my2' 플러스 cy' 플러스 ky 이퀄 아까 우리가 f0 그냥 이거 ft라고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녀석이었었는데 이때 c가 완전히 0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아주 작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현실계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비감세, 감세의 텀이 0인 경우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약하다. 뭐 탄성이나 무게에 비해서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자면은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이 자전하는 힘 있죠. 이거는 뭐 비감세 시스템일까요? 아니거든요. 얘 감세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저기 공룡이 살았었던 때보다 하루에 그러니까 지구 자전을 하는 속도가 조금 더 느려졌죠. 뭐 전에 계산한 거 보니까 몇 초 정도 느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감세를 시키고 있는 힘에 비해 가지고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지구 무게가 뭐 들어갈 텐데 그 지구 무게와 돌고 있는 거에 대한 복원력, 탄성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C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보는 겁니다. 외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 내에서도. 그런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C가 그냥 0이라고 계산을 하는 게 상정을 하고 놓는 게
해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갖다 분석을 하기에 우리가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C가 0이니까 위쪽에 있는 거에서 우선은 이 텀은 없어지겠죠. C가 0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위아래가 약분이 되니까 이것도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얘 없고 얘 없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YH는 뭐 그대로일 거고요. YP가 바뀌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YT가 지금 보시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비감세 시스템에서의 강제 진동에 대한 해 모양이에요. 뭐 이런 해 모양을 갖다 일일이 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수식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그림을 갖다 그려서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형태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야 수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용수철이나 공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 자체도 물론 수식이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얘네들 흐름이 결국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 좀 하고 직관적인 이해 능력이죠. 그런 걸 갖다 좀 가지시려면은 모양을 갖다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감쇄 강제 진동 시스템을 봤는데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게 비감쇄이기 때문에 공진이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진이 뭐냐? 자, 기본적으로 한번 보죠. 자, 비감쇄 시스템이니까 C가 0이라고 놓은 거고요. 이랬을 때 이쪽에 오메가 제로 제곱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 녀석이 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m y2' 플러스 ky 이퀄 f0의 코사인 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녀석인데요. 우리가 이때 이 왼쪽에 있는 녀석만 오른쪽이 0이라고 놓고서 제차 시스템의 해를 갖다가 구해 볼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뭐 해가지고 구해서 고유주파수랑 관련되어 있는 오메가 제로를 갖다 보면은 그 오메가 제로가 루트 m분의 k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y 앞에 있는 녀석을 오메가 제로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식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약간 그냥 m으로 나눠주고 그걸 갖다 오메가 제로로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보면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해를 갖다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왼쪽에 지금 박스 친 이 부분이 오메가 제로 제곱이 y 앞에 붙어 있으면은 얘는 해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익스포넨셜의 람다 값이요. 람다 값이 람다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퀄 0이 돼야지 되니까 람다 값이 오메가 제로 i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i도 나올 거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특수해를 찾으려고 보니까 얘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갖고 있죠. 이 이야기는 익스포넨셜로 표현을 하면은 겹친다는 이야기예요. 즉 상수 계수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외력 부분 상수 쪽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해를 갖다가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겹친 거죠. 그렇게 겹치게 되면 우리가 보통 t를 곱해 줬었죠.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원래 얘를 풀면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가 나옵니다. 그런데
yp를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오메가 t가 겹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앞에 t를 갖다가 곱해서 해를 찾아줘야지 되고요. 미정계수법 쓸 때. 자, t를 곱한 상태에서 이 yp를 주어진 식에 넣고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위쪽에서 계산을 한 게 이거였었잖아요. 오메가랑 오메가 제로가 서로 같지 않은 상태, 같으면은 실제 이 뒤쪽 텀 이쪽에서 얘가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감세 강제 시스템 위쪽에서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오메가 제로랑 오메가랑은 서로 틀린 겁니다. 이런 상태인 거고요. 그런데 이게 같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공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같아지는, 즉 원래 외력이 작용하지 않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 뭐 예를 들면은 주기가 뭐 2, 아니면 주파수가 2라고 하죠. 주파수가 2인 녀석으로 움직이고 있는, 형성되어져 있는 시스템에 외부에서의 힘이 주파수 2로 들어온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YP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다른 건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이 T가 있죠. 시간이 흐르면 T는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그 얘기는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이 값이 쭉 해가지고 늘어난다는 걸 뜻해요. Y 값이 지속적으로 커지겠네요. 진폭이 적어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용수철이라면은 용수철이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탄성 한계 내에서만 얘가 제자리로 가죠. 그걸 벗어날 정도로 멀리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용수철이 끊어지거나 탄성력을 잃게 되죠. 즉 시스템이 깨집니다. 즉 이 공진 상태 내에서는 시스템이 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감세 시스템일 때는. 그래서 지금 굳이 잘 나오지 않는 비감세 시스템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감세 시스템에서를 갖다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공진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를 보면은요, 뭐 보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일단 강제 진동 시스템, 감세 강제 진동 시스템에서의 공진일 때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우리 근해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해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근해가 짜잔 이렇게 해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밀어주죠. 살짝 여기 서가지고 밀어주는데, 그럼 얘가 이만큼 갔다가 이 끝에 왔을 때 또 한 번 밀어줘요. 중간에서 미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다음번에는 더 많이 오죠. 힘을 약간씩만, 그냥 더 세게 준 것도 아니고 약간씩만 줘도요, 얘가 진폭이 점점 이렇게 커집니다. 이게 중간에 민 게 아니고 정지시키면서 거의 끝에 가서 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에 가서 밀어준다는 이야기는 주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밀어준 거예요. 주파수에 맞춰서 밀어준 거죠. 그러면은 진폭이 점점 커지고, 계산상으로야 그런 식으로 계속 힘을 주게 되면 내가 나중엔 이렇게 가서 한 바퀴 돌겠죠. 실제로 그냥 여기 서 있다가요, 끝에까지 간 거 밀 필요 없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여기서 슬쩍 한 번씩만 계속 쳐주면은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힘들어 밀지 않아도 돼요. 물론 그 쳐주는 힘이 이 녀석이 왔다 갔다 할 때 적어도 뭐 이쪽에서 걸리는 마찰력이라든지 공기 마찰력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비감세 강제진동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공진 현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공진이 일어날 때 가장 특이한 사항으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수의 해가 이렇게 나오고 앞에 t가 붙어 있는 것 때문에 yp의 값이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제 비감세 강제 진동 시스템에서의 공진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뒤쪽에 남은 게 좀 있긴 하지만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서 출석 체크를 위한 사진 한 장 또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거들 뭐 오늘 투표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투표하러 갔다 오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들 많았습니다.